그거를 잘 생각하라니까. 청나라한테 SOS를 쳤어요. 오빠 살려줘. 또 동학군이 폭동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래 이번에도 너를 구하러 간다. 그리고 쫙 아산반을 통해서 와. 그런데 옛날 10년 전에 갑신정변 끝나고 지네들끼리 맺은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거든. 여기서 뭘 맺었냐? 지네들끼리 청나라 일본 간에 갑신정변 이후에 지금은 동시철군을 하지만 다음에 한나라 군대가 조선에 진주할 때에는 상대방 국가한테 통보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나 조선 간다 그러고 일본한테 통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군이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양으로 들어와요. 청군보다 더 일찍 들어와. 자, 그러면 여기서 청군은 그래도 합법적 군대죠. 왜? 조선의 정부의 요청으로 들어오니까. 일본군은 불법적인 군대지. 왜? 우리 정부는 일본에 파병 요청을 한 적이 없으니까. 동시에 남산 밑에는 일본군이, 용산에는 청나라 군대가 동시에 적대 세력이 외세가 그것도 한양성 안팎에 주둔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라 걱정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동학군들이에요. 동학혁명군은 우리는 정부 타도를 외친 것도 아니요. 우리의 주상전하를 그 주상전하의 지혜를 가리고 있는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 정권을 세우려고 일어났는데, 조선을 개혁하려고 일어났는데 고종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우리 때문에 외세가 들어왔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휴전하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전쟁을 멈추겠다. 그 대신 정부는 첫째, 양국 군대를 물리쳐라. 왜? 전쟁 끝났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야. 전쟁 동학군 때문에 불러들였으니까. 양국 군대를 철수시켜라. 두 번째, 대내적인 개혁을 우리의 요구대로 12가지를 해달라. 그게 동학이 요구한 폐정개혁 12개조입니다. 폐정개혁 12개조. 그래서 전주성에서 정부 대표하고 동학군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요. 그렇게 하겠다. 양국군 철수시키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폐정개혁 12개조대로 개혁을 해주겠다. 전쟁은 여기서 멈추자. 해산해라. 그래서 실제로 동학군은 해산을 합니다. 다 됐잖아. 요구 조건 다 관철됐잖아. 폐정개혁 12개조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시간이 조금 남게 되면 다음 주에 조금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화친조약을 맺고 동학군을 해산을 했어요. 이게 1차 봉기인데 그거를 전주화약이라고 그러지. 전주화약. 터지는 화약이 아니라 화친조약의 준말이죠. 전주에서 맺어진 화친조약. 누구와 누구? 조선정부와 동학군 사이에. 근데 전라도 일대와 충청도 일부 지역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동학군이 장악하고 있죠. 그걸 내줄 필요는 없지. 동학군 입장에서는. 휴전이니까. 싸움을 그냥 현 상태에서 멈추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적 행정기구를 만들어야죠. 원래는 포교 조직이었는데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천주교에서는 뭐가 있어? 성당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동학에는 포교 조직인 집강소라는 게 있었다고. 이 집강소를 각 고을의 관아에다가 설치를 하고 관아의 업무를 대리하는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실질적인 행정조직으로 사용한 게 동학의 집강소입니다. 동학 점령 지역만, 호남 일대와 충청권 일대. 자, 그런데 문제는 힘없는 조정이, 조선 조정이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한테 야,
이제 쟤네들 해산했어. 너희 가. 너희 가. 안 가. 안 가면 해서라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힘이 없어.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버티는데 어떡할 거야. 왜래 협박하고. 이게 나라의 힘이 약했을 때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해되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가기는커녕 저희들끼리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이 붙어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청일전쟁. 그렇지.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와중에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는 건 누구예요? 일본군이죠. 일본군이 예상을 뒤엎고 승세를 잡으니까 내각이 친척 내각에서 친일 내각으로 뒤집어지겠지. 그 친일 내각을 구성한 일본은 친일파를 요직에 앉히고 일본식 개혁을 강요했겠죠. 그래서 시작된 개혁이 뭐예요? 갑오개혁이라고. 어허. 그러면 갑오개혁은 자주성이 없는 일본에 의한 일본 입김에 의한 비자주적인 외세 의존적인 개혁이냐? 그건 아니에요. 비록 친일 내각이 일본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조각은 됐지만 개혁 내용에 대해서 일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간섭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건 아니야. 친일 성향의 급진개화파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자신들이 교육받고 신념으로 삼는 메이지 유신의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실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성만 일본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지 그 개혁의 내용은 상당히 자주적이면서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시점을 갑오개혁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옛날에 계셨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근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개혁이다? 갑오개혁이다. 갑오개혁은 1차 개혁, 2차 개혁, 그리고 중단됐다가 그 이듬해에 3차 개혁이 재개되거든요. 그 이듬해라고 그랬죠, 3차 개혁은. 갑오년의 이듬해는 을미년이거든. 그래서 3차 개혁을, 갑오개혁의 3차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은 다른 개혁이 아니야. 갑오점 을미개혁으로 같은 개혁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개혁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다음 중 갑오개혁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리고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 4개 주어지고 을미개혁과 하나 주어져. 아주 치사한 문제가 나요. 어떻게 고를 것이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요. 갑오개혁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신분타파야. 신분제 철폐예요.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철폐되면 평등사회가 되는 거죠. 물론 관습적으로는 한참 시간이 흘러야 돼. 일제시대의 백정들이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자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형평운동 일으켰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직업이 백정이라. 그러니까 관습적으로는 철폐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신분제 철폐가 돼서 만민평등이 이루어진 게 바로 갑오개혁 때라고. 그래서 요게 섞여져 있으면 개혁 내용 중에서 신분제 철폐, 신분타파 이게 섞여 있으면 무조건 갑오개혁이에요. 그 이듬해는 좀 세부적인 게 나와. 을미개혁 때는. 그중에서 뭐가 섞여져 있으면 개혁 내용 중에서 뭐가 섞여져 있으면 을미개혁이냐? 단발령이에요. 단발령은 거의 전 조선인의 반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단발이거든. 여기서 장발이냐 단발이냐 하는 것은 남자 머리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남자 머리, 여자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상투 문화는요 장발이거든. 그 양반들 상투 클르면요 망건 빼고 상투 클르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종아리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